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즈의 안도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 블로그에서 조회수가 말 그대로 폭발하며 수많은 분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던 가장 뜨겁고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2026년 제44회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과학토론 종목과 융합과학 종목에서 새롭게 허가된 마법의 도구들, 캔바와 리튼의 완벽한 실전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펜과 종이 그리고 제한된 검색만으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과거의 대회와는 달리 이번 대회부터는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인 리튼과 화려한 디자인을 뚝딱 완성해주는 캔바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면 불리한 것 아니냐며 지레에 겁을 먹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복잡한 컴퓨터 용어나 딱딱한 대회 규정집의 지루한 언어는 전부 다 내려놓고 처음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말로 이 강력한 도구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한 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처럼 들려드릴 것입니다. 영상의 흐름을 뚝뚝 끊어먹는 번호 매기기나 기계적인 목차 분류 없이 마치 친한 멘토가 마주 앉아 조곤조곤 팁을 전수해주듯 자연스럽게 이어갈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대회장에서 마주하게 될 이 두 가지 도구의 진짜 정체와 주최 측이 숨겨놓은 아주 무시무시한 평가 기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트는 여러분의 질문에 척척 대답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고, 캔바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클릭 몇 번만으로 멋진 포스터나 설계도로 만들어주는 디자인 도구입니다. 주최 측이 이 도구들을 허락한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얼마나 화려하게 잘 다루는지 보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핵심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나만의 창의적인 논리로 재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이른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대회에는 아주 소름 돋는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인공지능 리튼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를 전부 화면으로 캡처해서 프롬프트 내용이라는 이름의 문서로 심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써준 정답을 몰래 베껴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리하고 똑똑하게 기계를 부렸는가를 아주 당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리트는 개인 계정으로 접속하되 대회가 끝나면 검색 기록을 현장에서 깨끗하게 모조리 삭제해야 하며, 캔바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계정만을 사용해야 하고,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는 무조건 로그아웃된 비로그인 상태로 써야 한다는 엄격한 보안 규정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리튼을 쓰는데 왜 어떤 팀은 감점의 늪에 빠지고 어떤 팀은 대상을 거머쥐게 되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올바른 사용법과 잘못된 사용법의 한 끗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끔찍한 잘못된 사용법은 인공지능을 완벽한 정답 자판기로 착각하고 모든 것을 떠넘기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대회장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급해져서 리튼 대화창에 다짜고짜 이번 과학토론 논제에 많은 개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다 써달라거나 융합과학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 완벽하게 내놓으라고 툭 던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맥락 없이 성의 없는 질문을 던지면 인공지능은 누구에게나 해줄 법한 아주 뻔하고 교과서적인 대답을 영혼 없이 길게 늘어놓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에 쫓긴 학생들이 이 답변을 아무런 비판적 의심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개요서에 뻔뻔하게 붙여넣어 제출할 때 발생합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학생을 평가해온 심사위원들은 단 1초만 글을 읽어봐도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쓴 냄새를 바로 맡을 수 있으며 타인의 의견이나
기계의 답변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규정상 감점을 넘어 즉각적인 실격까지 당할 수 있는 끔찍한 부정행위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은 가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논문을 진짜처럼 당당하게 지어내는 환각 현상을 일으키므로 맹신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뜻합니다. 나중에 제출할 프롬프터 캡처 화면에 이런 엉성한 질문 한 줄만 달랑 남아 있다면 디지털 역량 점수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리튼을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는 진짜 고수들은 이 도구를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전담 보조 연구원이자 매서운 스파링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이들은 무작정 질문을 던지는 대신 인공지능에게 특정한 역할을 씌우는 이른바 페르소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창에 너는 지금부터 20년 경력의 날카로운 해양 생태학자야. 내가 이런 주장을 펼칠 건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내 논리에 숨겨진 치명적인 허점을 세 가지만 찾아내서 무자비하게 비판해달라고 지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요청하면 과학 토론에서 예상치 못한 상대팀의 압박 질문을 미리 짐작하고 방어 논리를 겹겹이 세울 수 있어 토론의 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융합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쓰레기 줍는 로봇 아이디어를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상한 해양 쓰레기 수거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수중 초음파 센서 기술 세 가지를 추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중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표로 비교해 달라고 아주 뾰족하고 치밀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재료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핀셋처럼 골라내고 조립하는 위대한 설계자는 결국 기계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창의적인 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과 꼬리를 무는 답변의 티키타카 과정이 프롬프트 기록서에 고스란히 담겨 제출되면 심사위원은 여러분의 주도적인 정보 탐구력에 감탄하며 최고의 점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융합과학 종목의 승패를 가를 거대한 변수, 캔바의 활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캔바는 머릿속에만 맴돌던 복잡한 융합 아이디어를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깔끔하게 시각화해주는 놀라운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져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치명적인 잘못된 사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디자인의 본질을 잊은 채 예쁜 쓰레기를 만드는 템플릿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계 초침은 피를 말리 시계 초침은 피를 말리며 무섭게 돌아가는데 캔바가 제공하는 수만 개의 템플릿을 정처 없이 구경하며 글씨체를 이리저리 바꿔보고 과학적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화려한 우주 배경이나 알록달록한 스티커를 화면 가득 덕지덕지 붙이느라 2, 30분을 훌쩍 날려버리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정지된 PDF 파일로 제출하면 다 굳어서 보이지도 않을 화려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집어넣으며 혼자 뿌듯해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여러분의 미적 감각이나 미술학원 실력을 보러 온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눈이 부시게 화려하더라도 그 안에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융합 요소와 메커니즘이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포장지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에 불과하여 결코 단 1점의 점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혹적인 캔바를 가장 완벽하게 잘 활용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캔바를 철저하게 나의 논리를 심사위원의 뇌리에 단숨에 꽂아넣는 직관적인 정보 전달 도구로만 깔끔하고 신속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캔바에 접속하면 화려한 배경 대신 하얀 도화지를 꺼내놓고 캔바가 제공하는 깔끔한 기본 도형과 선명한 화살표, 직관적인 아이콘들을 레고 블록처럼 척척 연결해내 융합장치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순서도나 다이어그램을 신속하게 조립해내야 합니다. 복잡하고 지루한 줄글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기기의 핵심 부품에 동그라미를 치고 선을 빼서 간결한 명사형 키워드로 그 속에 과학적 원리를 짚어주는 것이 100배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글씨체는 누구나 한눈에 읽기 편한 굵고 깔끔한 고딕 계열 1, 2기로 단호하게 통일하고 전체적인 색상도 눈이 피로하지 않는 차분한 톤을 유지하면서
내가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핵심 융합 기술에만 강력한 포인트 컬러를 주는 것이 진정한 시각화 고수의 비법입니다. 대상을 받는 훌륭한 최종 산출물은 마치 유명 글로벌 IT 기업의 신제품 발표회 프레젠테이션처럼 군더더기 없이 명쾌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뼛속 깊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도구들의 진짜 성격과 활용법을 모두 파악했으니 1분 1초가 몹시 촉박하고 긴장감으로 가득 찬 대회장에서 어떻게 이 무기들을 다뤄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시간 공략의 마스터 비법을 차례대로 하나씩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과학탐구 대회는 여러분의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극한의 제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위기를 대처하는지를 묻는 가혹한 전장입니다. 과학토론 종목은 개요소 작성에 단 100분, 융합과학 종목은 자료 소집과 기획서 작성에 120분, 그리고 산출물 제작에 180분이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얄미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대회장에 입장하여 긴장감 속에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낯선 주제가 딱 공개되는 운명의 순간, 절대 불안한 마음에 마우스부터 잡고 리튼을 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생존을 위한 첫 번째 비법인 아날로그 브레인스토밍의 시간 사수입니다. 시작 종이 울리면 최소 10분에서 15분 동안은 무조건 노트북 모니터를 덮어두고 팀원과 눈을 깊이 맞추며 빈 종이 위에 펜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문제의 진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우리 팀이 줏대 있게 밀고 나갈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는 무엇인지 명확한 합의를 이룬 뒤에야 비로소 컴퓨터 전원을 켜야 합니다. 우리만의 단단한 뼈대도 없이 무작정 인공지능의 바다에 뛰어들면 오히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길을 잃고 팀원 간의 의견이 엇갈려 소중한 시간만 허공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아날로그적인 합의가 끝났다면 지체 없이 두 번째 비법은 철저한 역할 분담과 실시간 프롬프터 캡처의 단계로 돌진해야 합니다. 두 명의 팀원 중 한 명은 리튼을 전담하여 앞서 배운 페르소나 기법으로 필요한 통계치와 과학적 근거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날카롭게 검색해냅니다. 동시에 다른 한 명은 리튼이 쏟아내는 그 알짜배기 자료를 즉각적으로 건네받아 한글 프로그램의 개요서의 서론, 본론, 결론을 치기 시작하거나 융합과학의 경우 심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할 소기 작품 기획서를 종이 위에 정성껏 그려나가야 합니다. 이때 융합과학팀은 종이 기획서에 여백에 있다가 이때 융합과학팀은 종이 기획서에 여백에 이따가 캔바에서 구현할 화면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미리 완벽하게 스케치해 두어야 다음 단계에 헤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꿀팁이자 규칙이 있습니다. 리튼과 치열하게 대화하며 훌륭한 아이디어를 뽐낼 때마다 절대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윈도우 캡처 도구를 이용해 화면을 즉각적으로 잘라내어 프롬프트 기록서 양식에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캡처하려고 스크롤을 끝없이 올리다 보면 엉뚱한 화면을 자르거나 결국 시간이 초과되어 억울하게 엄청난 감점을 당하는 비극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보 탐색과 캡처는 무조건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대회의 철칙입니다. 대회가 중반부를 넘어서면 세 번째 비법인 완벽주의 타파와 폭발적인 융합 속도전의 기여로 변속해야 합니다. 과학토론 참가자는 리튼이 찾아준 심도 있는 자료를 굴림 제14포인트라는 깐깐한 규격에 맞춰 최대 5쪽 이내로 빈틈없이 채워넣고 참고한 모든 출처를 마지막 장에 꼼꼼하게 표기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융합과학 참가자는 180분이 참출물 제작 시간이 땡 하고 시작되면 더 이상의 아이디어 방황 없이 시작 스케치된 종이를 모니터 옆에 펼쳐두고 캔바를 열어 도형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기계적인 시각화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아름다운 문장이나 엄청난 디자인을 만들려고 집착하지 말고 핵심 뼈대를 토박하게라도 몽땅 다 채워 넣은 뒤 남은 시간에 디테일을 다듬어 올리는 것이 시간을 가장 영리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때 한 명은 캔바를 만지고 다른 한 명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품 설명서를 타자치며 서로의 진도를 10분 단위로 수시로 체크하고 끌어주어야 합니다. 이 치열한 과정 속에서도 인공지능이 찾아준 정보가 진짜인지 크롬 비로그인 상태로 포털 검색을 통해 팩트 체크를 하는 꼼꼼함과 기계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 팀만의 따뜻한 인간적 공감 능력과 엉뚱한 창의성 한 스푼을 반드시 산출물에 녹여내어 심사위원의 마음을 울릴 감동 포인트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땀과 눈물이 담긴 결과물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대망의 네 번째 비법, 바로 자비 없는 20분 전 마무리 점검 시간입니다. 종료 20분 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대회장에 올리면 아무리 노벨상급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방금 떠올랐어도 무조건 하던 모든 창조적인 작업을 강제로 멈추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오직 지정된 PDF 파일 변환과 오류 없는 파일 제출에 팀의 모든 명운과 숨통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캔바 결과물을 만들었어도 막상 PDF로 다운로드 받아보면 폰트가 흉측하게 깨지거나 표가 화면 밖으로 밀려나가는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현장에서는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대회 규정은 단 1분만 지각 제출해도 뼈아픈 감점 폭탄이 가차없이 떨어지고 10분에서 15분을 초과하면 그간의 모든 피땀 어린 노력이 실격 처리되어 짐을 싸야 하는 아주 잔인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명을 학교급, 참가 번호, 대표 학생 명이라는 규칙에 맞게 정확히 타이핑했는지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하고 모든 파일이 시스템의 제자리에 완벽히 올라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리튼 개인 계정의 대화 기록을 현장에서 깨끗하게 삭제하고 철저히 로그아웃하는 윤리적인 절차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한 시간 내에 깔끔하게 마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리튼과 캔바라는 새롭고도 무시무시한 디지털 무기를 양손에 쥐고 그 피말리는 과학탐구 대회라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영리하게 살아남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그 치열한 비법을 숨가쁘게 달려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대한 변화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리튼과 캔바는 결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주최 측이 파놓은 고약한 덫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얌전히 잠들어 있던 빛나는 과학적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에 거대한 로켓 부스터를 달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도구의 화려한 껍데기나 기계가 뱉어내는 그럴싸한 문장력에 압도당해 생각하는 힘을 통째로 빼앗기는 수동적인 학생이 절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확고한 비판적 사고를 가진 굳건한 주인이 되어 인공지능을 능수능란하게 부리는 멋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해드린 뾰족하고 영리한 페르소나 대화법, 예쁜 디자인보다 명확한 정보 전달을 최우선으로 삼는 직관적인 시각화 전략,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초단위로 마감 시간을 지배하는 실전 타임라인 공략법을 당장 오늘부터 실전처럼 뼈에 새기듯 연습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컴퓨터 스크린 속에 있는 차가운 도구의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여러분의 시선과 반짝이는 창의력 그 자체입니다. 다가오는 대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위대한 잠재력이 단 1초의 후회도 없이 눈부시게 폭발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서 환하게 웃게 되기를 저 안도빈 선생님이 진심을 다해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뛰는 도전에 오늘 제 이야기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당당하게 도전하여 최고의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